전기를 만들고 빛을 내기 위한 원료인 원유를 발굴하려면 깊은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이 탐사 작업은 이동을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 타입의 시추선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선박 드릴쉽. 우리나라에서 95% 이상을 만드는 이 배의 가격은 약 1조 원. (98년) 처음 만들어진 이 배는 우리 조선 기술을 대표하는 선박으로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한 선박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 기술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옛 선조들의 기술과 배를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새로운 선박 기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척의 배가 완성되기까지 첨단 산업 기술을 알아봅니다. 쉐빙 유조선 한 대가 시원하게 바다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선박 드릴쉽을 이용해 시추한 원유. 이것을 싣고 직접 얼음을 깨며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쉐빙 유조선이라 합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선박이죠. 기존의 선박들은 쉐빙 전용선이 앞에서 얼음을 깨어주면은 그 뒤에 일반 선박이 따라가는 그런 운용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 쉐빙 유조선은 이 두 배의 기능을 한 배로 통합해가지고 얼음을 깨면서 화물도 운송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쉐빙 유조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쉐빙 유조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극에서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선 쉐빙 전용선 한 척과 유조선 두 척이 필요했습니다. 쉐빙 전용선이 얼음을 깨주어야 유조선이 뒤따라갈 수 있었죠. 쉐빙 전용선과 유조선 두 척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쉐빙 유조선은 기존 비용의 4분의 1로 북극에서 석유를 채취해 운송까지 할 수 있죠. 유조선이 직접 얼음을 깨면서 원유를 운송하는 쉐빙 유조선은 세계 최초의 우리 기술입니다. 이 역시 발상의 전환으로 이뤄낸 기술의 진보라 할 수 있죠. 거대한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각각의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선박의 건조 과정. 배는 어떠한 공사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제일 먼저 배의 건조에 쓰이게 될 철판을 옮깁니다. 선박은 모두 철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철판은 쓰임에 따라 두께와 크기, 그리고 재질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렇게 절단된 철판들은 다음 과정을 거치며 다시 자신의 짝을 찾아 하나씩 조립되는데요. 작은 조각들은 서로 조립되는 소조립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본격적인 용접과 조립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조립된 밑판에 벽이 서고 또 이것을 지지대로 삼아 지붕 위에 철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배를 완성하는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동화 로봇입니다. 철저한 공정기간 준수를 위해 자동화 로봇은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트랜스포터에 의해 도크로 올려진 블록은 일명 골리앗이라 불리는 육중한 크레인의 힘을 빌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내려지고 하나하나 블록들이 맞춰지게 되죠.
이 대형 크레인은 한 번에 500에서 600톤의 대형 블록을 옮길 수 있는데요. 이런 대형 블록들 수십, 수백 개가 모여 도크에서 최종 조립되면 배의 선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단된 수많은 철판 조각들은 여러 조립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블록으로 완성되고, 이 블록들은 대형 크레인과 트랜스포터의 도움으로 최종 도크로 옮겨 조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선체는 도크를 빠져나가 항만에 전박되어 마지막 과정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먼저 배의 핏줄이 되는 전기선들을 연결합니다. 또 혹한 바다의 바람과 짠물을 견디기 위한 도장을 하게 되면 배는 최종 완성됩니다. 배가 설계해서 최종 인도, 완성 후 인도까지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8개의 초대형 블록들이 차례로 옮겨져 거대한 배로 만들어지는 이곳, 해상도크.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도전한 메가블록 공법은 세계 최초로 시도한 우리 조선 기술력의 쾌거입니다. 이 해상도크는 어떤 원리로 배를 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일까요? 해상도크는 수십 개의 물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를 물에 띄울 때에는 이 물탱크를 열어 물을 채움으로써 도크를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도크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뜨게 되는 것이죠. 물에 떠 있어야 하는 해상 도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건조되는 배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또한 바다 위의 파도의 변화나 바람의 변화에 따라 해상도 그 밑에 설치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뺨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가블록 공법을 가능하게 한 해상 도크.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지상에서 부족한 도크를 바다 위에 만드는 해상 도크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선박 수리용으로 쓰던 것이었지만 선주들을 설득해서 선박 건조용 도크로 쓰기 시작한 해상 도크는 지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건조의 1등 공신입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우리나라 조선 기술. 배 한 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배를 설계하고 구조를 연구하는 선박구조공학자, 기계 엔지니어, 기계공학연구원들과 금속 공작 기계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기술자들,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모양으로 용접하는 용접工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됩니다.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과 기술 개발. 이들을 통해 21세기 고부가 가치 선박인 드릴십 수주 제작에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사상 처음으로 쇠빙 유조선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도크, 그리고 3,000톤의 초대형 블록을 옮길 수 있는 해상 크레인. 이들을 이용한 메가블록 공법을 만든 사람들. 주어진 환경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산업기술을 진보시키는 한 우리의 조선 산업은 앞으로도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